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전번 시간에 이어서 동호회 나중에 대장군까지 올라가는 여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여몽이 지금 31살 때에 이제 적벽대전 여기에 이제 참전했는데 일자 무식이에요. 힘은 엄청 세면서 머리도 잘 돌아가는데 어렸을 때 글을 안 배웠습니다. 그건 서생들이 배우는 거지. 지금은 무력으로 세상을 평정해야지. 그거 글 배워가지고 어디에 써먹느냐 하고서는 안 배웠어요. 그런데 손건한테 지금 조유가 손건한테 보내가지고 왕궁 감옥에 갇혀가지고 손건한테서 이야기를 듣고서는 아주 한순간에 깨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요때로부터 7년 후에 노숙이가 죽으면서 여몽이를 추천해요. 대도둑에 앉을 사람은 여몽이밖에 없습니다. 손건한테.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대도둑이 됩니다. 노숙이가 볼 적에는 여몽이가 이제 일자무식이었는데 일치월장입니다. 일치월장이 이제 여몽이한테서 나오는 사자성어예요. 노숙이한테 뭐를 물어보는데, 여몽이가 뭘 물어보는데, 적벽대전 일어나기 직전서부터 해가지고서는 그 후에 이제 쭉 여몽이를 이제 옆에 참로로 놔두고서는 노숙이가 생활을 하는데, 여튼 하루가 지나면은 이 지적 수준이 쑥쑥 올라가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노숙이가. 그래가지고서는 일취월장이다.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해요. 그런데 여몽이는 관우를 사로잡아서 죽인 대도둑으로서도 유명하죠. 그러니까 여몽이가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일자무식에서부터 손건이한테서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공부를 합니다. 온고의 지신, 옛 것을 알아가지고 새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폭넓게 공부를 해요. 옛날 책만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이렇게 앉히고서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스승이에요. 여몽이는 3살 먹은 어른아이한테서도 막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하여튼에 눈만 뜨면 배우는 거예요. 잠자면서도 생각을 하면서 배웁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아주 일취월장이라고 이제 노숙이가 명명을 하고서는 나중에 자기의 대도둑 자리를 여몽이 아니면 여기 앉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대도둑으로 앉으면서 형주에 이제 문제가 좀 일어나요. 관우가 형주 원래 치소가 이제 강릉에 있는데 양양하고 번성을 가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관우가. 요때 이제 여몽이하고 육순이하고 계략을 짜가지고 관우를 맥성으로다가 이제 몰아넣게 돼요. 강릉을 탈취하고. 그러니까 이제 관우가 양양하고 번성을 공격하다가 강릉이 이제 이 동호선에 들어갔으니까 도저히 거기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양쪽에서 협공을 받으니까, 그리고서는 여몽이가 8개 진법에 의한 신면 매복 작전으로 해서 맥성으로다가니 몰아넣습니다. 관우를. 그리고서는 맥성 주위를 갖다가니, 그러니까 한나라 초기에 이제 유방이를 도와서 구리산에서 항우를 신면 매복 작전으로 해가지고서는 잡잖아요. 그러니까 구리산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느냐면은 오강까지 가면서 신면 매복 작전에 의해서 꼼짝을 못하게. 그러니까 한신이가 이제 이 신면 매복 작전에 대해서 8개 진법에 의한 신면 매복 작전의 아주 달인인데,
구리산에서 그걸 펼치면서 항우를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서는 오강에서 죽입니다. 그런데 이 작전을 여몽이가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일자 무식이었을 때부터 10년 후에 41살 때 이 작전을 펴가지고서는 관우를 꼼짝 못하게 해놓고서는 맥성에서 잡습니다. 맥성에서 이제 그 촉으로다가니 도망가려고 성도로 도망가려고 나오다가니 이제 잡혀요. 그런데 이제 여몽이는 이 손권을 아주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한 주군이다 해가지고서는 손권이를 엄청 따릅니다. 요때 이제 적벽대전 일어나기 직전에 왕궁에 와가지고서는 감옥에 있을 때 손권이한테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딱 깨쳤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낳아준 사람은 부모님이지만 나를 알아준 사람은 주군 손권이다. 그 손권이가 나이가 3살이 어린데도 항시 그 부모처럼 이렇게 대합니다. 여몽이는 나를 다시 그러니까 그 지식에 대해서 학문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가르쳐 줬으니까. 그 이때 이제 탁 한 대 맞고서는 이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래가지고서는 그 신면 매복 작전은 그때 아는 사람이 제갈공명 사마의 조조 요 사람들밖에 몰랐어요. 이게 아주 비법이니까. 군사 전략의 비법. 8개 진법에 의한 신면 매복 작전. 그런데 동호에서 여몽이는 유일하게 여몽이가 이제 이 작전을 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성 주에다 신면 매복 8개 진법에 의한 신면 매복 작전을 딱 펼쳐놨는데 이건 개미새끼 한 마리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는 신면 매복 작전을 딱 설치해 놓으면 그러니까 조조는 이제 그러니까 군량미를 저장해 놓을 적에는 그 주위에 이 신면 매복 작전을 딱 펼쳐 놓거든요. 8개 진법에 의한. 그러니까 거기를 급습하러 온다든지 뭐 군대가 이렇게 옆에로 왔다가니는 꼼짝 못하고 잡힙니다. 그런데 관우도 맥성에 들어갔다가 그 자기 무력만 믿고 그리고서는 이거 도저히 여기를 우리가 이제 군량미가 떨어지니까 도저히 여기를 우리가 지킬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서는 그 성도로다가니 그 유비가 있는 거기로다가니 이제 후퇴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게 이제 밤에 이제 나왔는데 뭐 여몽이가 펼쳐놓은 8개 진법에 의한 신면 매복 작전에 꼼짝없이 걸려듭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거기서 잡혀요. 그러니까 뭐 적토마에서 떨어져 가지고서는 포박을 당했는데 여몽이가 딱 와서 관우를 보자마자 그러니까 관우가 이제 손권이를 하여튼에 막 무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동호회 대장들도 막 분노하고 있는데 여몽이는 더군다나 그 손권이를 나이가 어리지만은 부모처럼 나를 알아준 사람은 손권이다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그냥 저기 했는데 손권이를 그 손권이가 이제 아들이 있는데 관우한테는 이제 딸이 있고 그 사돈을 맺읍시다 이랬는데 관우가 어찌 호랑이 새끼를 그 강아지 새끼한테 보낼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본인은 호랑이고 손권은 강아지로 이렇게 비유해가지고 아주 그냥 무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호회 장군들이 그냥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서는 형주를 관우를 치야 됩니다. 이랬는데 여몽이 뇌리에는 관우 저놈하고는 같이 하늘을 볼 수가 없다. 딱 하고서는 여기 맥성에서 관우를 갖다니 이제 하여튼 신면 매복 작전에 의해서 딱 잡아놨는데 포박을 해놨는데 여몽이가 와서 보자마자 목을 칩니다. 관우의 목을. 그런데 위에서 이제 조조 군대는 조조한테서 이제 연락이 왔고 동우 군대는 손권이한테서 여튼 관우를 죽이지 마라. 관우를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다 하달이 됐는데 여몽이는 그걸 무시하고서는 목을 쳐버려.
그 관우가 이제 거기서 죽습니다. 죽는데 관우의 목이 그러니까 머리가 이제 딱 떨어져 나갔는데 피가 분수처럼 막 솟구쳐 나오면서 여몽이 온몸을 그냥 피로다가니 범벅을 해요. 그런데 이 피가 관우의 피가 갑옷을 뚫고서는 여몽이 몸을 침투합니다. 몸에. 그런데 뭐 이 저기로 물로 닦고 뭐 뭘로 닦아도 이 피가 지워지질 않아요. 이 몸에 묻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몽이 몸이 점점 이 피가 막 안으로 들어가면서 관우의 피가 들어가면서 몸이 회개하게 이렇게 변해요. 얼굴도 변하고.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거기서 그 몇 달 만에 이제 이렇게 죽게 되는데 여몽이가 그게 41살에 이제 죽어요. 여몽이가. 그것을 이제 그때 이제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은 이 이야기도 이제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 우선 여몽이는 지금 그 적벽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시상으로 이제 보내져 가지고 손건이하고 저녁에 감옥에서 대작을 하고 나서 천장을 보고 누웠는데 감옥에서 잠을 도저히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천장을 보면서 정신은 점점 더 맑아집니다. 그러니까 손건이 한 얘기를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생각해보고 그래서 손건이 하는 이야기는 지금 적벽에서는 정중동이다. 그러니까 장강에는 고깃배들이 고기를 잡고 나룻배는 왔다 갔다 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평화로운데 이쪽 우리 동호 군대에서는 전쟁 준비를 착착 하고 있다. 그런데 저쪽 조조 군영에서는 그 채모와 장윤이가 죽으면서부터는 수군을 관리할 수 있는 그 장군들이 없다. 모계하고 우금이를 갖다가니 대도독 부도독으로 앉혔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수군에 대해서 모르는 젬병이다. 조조도 아주 수군에 대해서는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는 가만히 있을 거다 아마. 아무 작전도 못 세우고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지금 작전을 세워서 그러니까 장군이 여몽 장군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얘기를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오. 그다음에 이제 천천히 얘기를 해요. 이렇게 장강에는 평화롭게 고깃배가 가서 고기를 잡고 나룻배가 왔다 갔다 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 황계 장군 부대에서 조조한테 고기하고 술을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적진에서 채모하고 장윤이를 사형을 시켰다. 조조가. 그런데 그게 그냥 시킨 게 아니고 우리 동호에서 반간계를 써가지고 죽인 거다. 장군께서는 그 내막을 알고 계시오. 그러니까 여몽이는 그냥 채모하고 장윤이가 죽었다는 것만 알지 몰라요. 장간이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제 주유의 어렸을 때 친구 장간이가 이제 조조 군대에서 왔을 때 장간이를 이용해 가지고서는 꼭 채모하고 장윤이의 가짜 편지를 가져가게 하고 또 황계가 중간에 새벽에 와가지고서는 주유하고 쏙닥쏙닥 하면서 그 소리가 들리게 해가지고 장간이를 완전히 속여가지고서는 죽였다. 그 내막을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해요. 설명을. 그러면서 눈으로 보는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장군께서는 무력이 세고 머리가 회전이 아주 좋은데 글을 안 배우셔가지고 옛날 사람들의 현책을 읽으셔야 되는데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갈공명이 40만 개의 화살을 구해온 것도 제갈공명이 장강의 기후변화를 알고 조조 군영에 지금
조조 군영에서는 배를 못 내면서 꼼짝도 못 할 거다. 그러니까 지피지기.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으면. 그러면은 책략을 쓰기가 쉽습니다. 그 40만 개 화살을 조조 군영에 가서 가져왔는데 그 내막적으로 보면은 그냥 가서 가져온 게 아니라 요때는 운무가 끼면서 안개가 낄 거다. 그리고 조조의 병사들은 배를 타고 나오지 못할 거다. 딱 그것을 알고서는 그러니까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고 그리고서는 구해온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생각할 적에는 역지사지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 편에 서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대처를 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요걸 알아야 책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몽이한테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승건이가. 그러면서 지금 조조배를 100척씩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묶어놓고서는 위에다가 이제 가판을 널판지를 깔게 해가지고서는 배들이 꼼짝 못하게. 그런데 그 위에서는 뱃멀미가 안 나니까 얼마든지 병사들이 생활하면서 장강하고 가까워지게 이렇게 생활을 하게 해놨는데, 그리고서는 이제 형주 병사들은 무트로 보내고 저 하북에서 들여온 병사들 50만 명은 이 100척씩 묶어놓은 선상에서 생활하게 했는데 그것이 조조의 머리에서 나온 건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주유하고 제갈공명하고 노수기하고 다 책략으로 짜가지고서는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몽이가 이제 점점 그걸 이제 손건이가 해준 이야기를 지금 생각을 하면서 천장을 보면서 누워가지고 몇 번을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깨칩니다. 그래, 나는 지금까지 힘만 믿고 무조건 적병들을 가서 깨치고 다니면은 하단에 적병들을 싸워가지고서는 이 칼로다 적을 베고 다니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세상은 이건 눈에 보이는 거 일부분에 지나지 않구나. 그러면서 몇 번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손건이 얘기해준 빙산의 일각, 온고의 지신, 역지사지, 지피지기, 반간계, 차도살인, 연환계, 허허실실 해가지고서는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하다가니 새벽달이 꽃기어 울자마자 퍼뜩 일어나요. 일어나가지고서는 이제 그 옥사장을 부릅니다. 옥사장 나 지금 나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옥사장이 그럽니다. 주군께서 손건 주군께서 얘기해놨습니다. 장군이 나가시든지 들으시든지 마음대로 하시랍니다. 그러니까 여몽이 그래 알았다 쑥해라. 그리고서는 나와가지고서는 그 감옥 앞에 나와가지고 이제 칼춤을 춰요. 심신단련하려고 매일 해오던 일이니까. 그 여몽이는 새벽달이 오르면은 밖에 나와가지고서는 그 무술 연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3시간 동안 매일 그러니까 심신 단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주 맹장이니까 칼 한 자루만 가지면은 10,000명도 대적할 수 있는 만인 주적의 그런 막 그 용장이니까. 그런데 이제 3시간 동안 무술 연습을 하고 그 옥에 다시 돌아가지고서는 옥사장 나 샤워 좀 해야 되겠어 하고서 이제 샤워 싹 하고 그리고서는 그 옥사장이 그래요. 우리 죽은 손건께서 비단옷을 어제 갖다 놓고 가셨는데 요걸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고서는 이제 비단옷을 내놔요. 그러니까 비단옷을 딱 입고서는 그러니까 그 장서각으로 갑니다. 그 장서각은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동호회 이제 왕궁에 이제 장서각 거기에 이제 그 10만 권이
10만 권이 보관이 돼 있는데 24시간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근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관리들은 언제든지 와서 책을 빌린다든지 하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출납 명부가 있어가지고 무슨 책을 빌려갔다. 또 가져오면은 몇 월 며칠 날 가져왔다. 또 빌려갔다. 가져왔다. 이거 이제 써놓을 수가 있어요. 써놓고서는 가져갈 수가. 그런데 여몽이는 이제 까막눈이니까 지금 얘기하자면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요. 그런데 장석이를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석아 거기 책임자가 깜짝 놀랍니다. 이 동호회에서는 다 알아요. 여몽이는 까막눈이다. 힘은 뭐 무력으로는 누구도 당할 수가 없는데 글을 모른다. 그런데 장석하게 새벽에 그냥 온 거예요. 아침 일찍. 그래 이제 그 장석아 책임자한테 그럽니다. 내가 여기를 한번 둘러봐야 되겠소. 그러고서는 거기를 몇 번을 돌아요. 그런데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야. 글을 읽을 줄은 모르니까. 그런데 그걸 몇 번을 돕니다. 장사학은 뭐 이제 딱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해가지고서는 그 옛날 사람들 쏘는 책자로부터 현재에 있는 사람들이 현책 올린 것까지 해가지고서는 다 분류해서 이제 보관을 해놨으니까 꽉 차 있습니다. 10만 권이 꽉 차 있는데 거기를 몇 번을 뺑뺑 돕니다. 여몽이가. 그리고서는 이제 그 출납할 적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이제 이야기 듣고 알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손건한테 와요. 그 손건은 이제 어제 저녁에 이제 여몽이한테 얘기해 주고서는 거기 이제 첩자를 붙여가지고 여몽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그때 보고를 해라. 몇 명이 이제 교대로 여몽이 뒤에 이제 쫓아다니면서 손건이한테 이제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장석학에 가서 새벽에 5시에 일어나가지고는 이제 칼 연습을 하고 샤워를 하고 비단 옷을 갈아입고서는 장석학에 가서 장석학을 몇 번을 아내를 뺑뺑 돌다가니 지금 그러니까 왕궁에 손건이 행정부는데 거기로 다 지금 오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손건이도 얼른 이제 옷을 갈아입고서는 침수에서 옷을 갈아입고 딱 나와서 이제 마당에서 이제 같이 만나요. 그러니까 여몽이가 손건이한테 큰 절을 하면서 주군 고맙습니다. 내가 어제 저녁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손건이한테 그래요. 내가 이제부터 학문을 익혀야 되겠는데 주군이 이끌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손건이가 알았습니다. 내가 힘이 닿는 한은 장군을 돕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몽이가 그래요. 내가 지금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까막눈이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를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군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오늘서부터 주군 그 서재를 제가 빌려서 쓰면서 여튼 깨침을 받을 때까지 거기에 있으면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진짜 뭐 힘도 쓰면서 일자 무식이면서도 여튼 그 손건이 쓰고 있는 서재를 일시 빌려서 써야 되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손건이도 여몽이를 엄청 이제 아끼니까. 그리고서는 이제 평상시에 그 충성심하고 그리고 뭐를 이제 보고할 적에는 이 글로 다 보고를 못하고 와가지고서는 항시 말로 다 보고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남들보다 조금 가까워요. 보고할 일이 있습니다 하면은 여몽이는 그 서재에 들어가지고 손건이 서재에 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문답 형식으로 얘기하고 안 그러면 그냥 보고를 하고 말로다 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손건이도 이제 한층 이제 그게 아까웠었는데 여몽이의 재주가 뭐 머리가 비상하니까 다 외워가지고서는 보고를 말로 다 보고를 딱 하는데 육가원칙에 의해서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이 보고를 합니다. 손건이도 깜짝깜짝 놀랐었거든요, 그 전에. 그런데 이제 학문을 배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건이가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요 계획을 짜가지고 해줄 테니까 그대로 하십시오. 그러고서는 이제 독선생을 거기서 이제 붙여줘요. 그러니까 이 여몽이 손건의 서재에 들어가서 열흘 만에 이제 글자를 다 깨우쳐요. 나를 세면서 막 공부를 하니까. 그 독선생이 그래요. 손건한테 저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내 생전에 보들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을 잠자고 2시간 잠자면서 나머지 시간은 하여튼에 선생이 하라는 대로. 그때는 주관식이었으니까 지금처럼 뭐 문제 외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글자를 가르쳐주면서 본인 보고 쓰라고 그래요. 하루 종일 글자를 씁니다. 이 글자 쓰는 것이 그 배우는 거니까. 글을 한번 쓰면서 외우면은 글만 보고 이 안 쓰고서는 글만 보고 외우는 거 10배 이상의 효과가 있으니까.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인터넷 보고 뭐 하고서는 이제 쓰는 걸 잘 안 하는데 원래는 외우려면은 써야 돼요. 본인이 한번 쓰면서 외운 거하고 그냥 글자만 보고 외운 거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머리에 각인되는 것이. 그 여몽이는 이제 여튼 붓이 하루에 한 자루씩 달아서 없으니까 하루 종일 씁니다. 하루 종일. 그 열흘 만에 글자를 다 깨쳐요. 그러니까 한자에는 뜻하고 음하고 이게 이제 별도니까 이걸 깨치기가 무지하게 어려운데 우리가 그 천자문을 봐도 그 깨치기가 무지하게 어렵잖아요. 천자문에 대해서 다 아는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몽이는 여튼 글자에 대해서는 완전히 열흘 만에 깨쳐요. 그래가지고 어느 책이든지 다 이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깨쳤으니까. 그 이제 뜻은 잘 모르지만 여튼 음으로다가 읽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듯이 읽을 수는 있어요. 그 속뜻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이제 공부를 해나가야 되니까. 그 여몽이가 이제 열흘 만에 이제 손건한테 딱 와가지고서는 죽은 내가 그 글자는 지금 거의 깨쳤으니까 그 뜻에 대해서 공부하고 옛날 현인들에 대해서 온고의지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서재에서 할 수가 없겠습니다. 적벽에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서는 이 공부라는 것은 끝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스승은 어느 스승 한 명만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만인이 다 스승이라는 것을 깨우쳤습니다. 그러니까 3살 먹은 어른아이한테도 내가 스승으로서 그 사람이 스승으로서 내가 배울 게 있다는 것을 내가 깨우쳤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적벽으로 보내주십시오. 거기 가서도 이제부터는 학문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손건이 여몽의 손을 꽉 잡으면서 장군 대단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우리 동우를 위해서 장군의 그 지금 깨우침이 큰 복이 될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적벽으로 가라고 그래요. 그 이제 여몽이 이제 이게 적벽에 왔는데 와서 이제 주유한테 인사하고 노석이한테 인사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본부 부대로 갔는데 본부 부대에는 그 시상에 있는 장서각에서 마차로다가니
서책이 계속 오고 여기서 본 다음에는 보내고 또 거기서 오고 보내고 그러니까 하루에 여몽이가 책 보는 양이 100권이에요. 100권을 돌파를 합니다. 뭐 대단한 거죠. 그 장서각에 있는 10만 권의 책을 다 보게 됩니다. 그런데 책만 보는 게 아니고 여몽이는 이제 주유가 여튼 새벽이면은 장군들 다 모아가지고 회의를 하니까 회의를 하는데 뭐 매일 모여서 회의하니까 그 내용은 별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여몽이는 문방사오 그러니까 북, 묘로, 벼로, 종이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 수행병한테 항식을 가지고 다니게 해요. 그래 갖다 딱 놓고서는 회의할 적에도 주유가 무슨 얘기를 하면 거기다 이렇게 적습니다. 중요한 글자는 딱 붓으로 해서 적어요. 최초로 필기하는 사람. 역사상으로 보면은 여몽이가 회의석상에서 최초로 필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서는 이제 회의가 끝나면은 딴 장군들은 다 막 자기들 그 군영으로 돌아가는데 여몽이는 주유를 독대를 해요. 그러면서 회의할 적이 조금이라도 의심이 갔던 거, 중요한 거, 요건 다시 한번 복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군사 적에서도 착착 막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만 그러는 게 아니고 노숙이한테도 모든 장군들한테도 책자를 보다 모르는 거 있으면 저거 가지고 와서 노효석이한테 물어보고 제갈공명한테 물어보고 뭐 누구를 가리지 않고 항시 물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그 여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적벽대전에 대해서 적벽대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